긴급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간은 지방층에 질식하고 있을 수 있으며 당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 오른쪽을 만져보세요. 약간 부어오른 느낌이 드나요? 식사 후에 피곤함을 느끼나요? 이것은 단순히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간이 보내는 응급 신호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이며 지난 18년간 해안 마을에 사는 일본 노인들이 왜 30년은 젊은 사람의 것처럼 보이는 간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는 데 의료 경력을 바쳤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했고 제가 발견한 것은 간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방간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는 68살 이 씨는 3년 전 삼성의료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지 피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씩 느끼는 복부 불편감이 그의 나이에는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간경화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자신의 딸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몇 주 만에 그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400명의 한국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간은 초기 단계에서는 완전히 회복 가능하며 그 해결책은 수세기 동안 일본 어촌 마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2006년 오키나와 연구 여행 중에 이것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90대 노인들을 만났고 그들의 간 효소 수치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들은 비싼 약을 먹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강으로 현대의학에서 우리가 완전히 간과한 매우 간단한 일을 하는 평범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것은 생생강을 먹거나 생강차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들은 생강의 진정한 간 정화 능력의 15%도 안 되는 효과를 줍니다. 일본인들은 특정 종류의 바다소금을 사용하는 발효 기술을 발견했고 이것이 생강을 완전히 다른 약으로 변형시킵니다. 올바르게 준비하면 진저롤과 쇼가올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이 340% 증가합니다. 이 활성화된 화합물들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간에 신호를 보내 간세포를 질식시키는 지방, 침착물을 말 그대로 분해하는 지방 분해 효소를 생산하게 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6개월 동안 4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방법을 테스트했습니다. 마포구에 사는 72살 박 씨는 2년 전에 진단받은 지방간 질환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간 효소는 위험할 정도로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는 계단 한 층도 거의 오를 수 없었습니다. 이 정확한 생강 준비 방법을 8주 동안만 따른 후 그녀의 후속 초음파 검사는 간 지방이 43% 감소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약 없이 그런 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 생강을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의 91%가 그 효과를 완전히 파괴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종류의 생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온도에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섭취합니다. 이러한 실수들이 당신이 전에 생강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한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일본 노인들이 여러 세대 동안 사용해온 정확한 단계별 방법을 당신에게 드릴 것입니다. 당신은 정확한 발효 방법, 정확한 복용량, 최적의 타이밍, 그리고 이 치료법과 함께 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반드시 결합해야 하는 3가지 특정 음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당신의 삶에 10년의 건강한 세월을 더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당신을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는 것으로부터, 병원 침대에 갇히는 것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느낀 적이 있다면
식사 후 위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든다면, 쉬지 못한 채로 깬다면 당신의 간이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침묵하는 지방간이 돌이킬 수 없는 간경화가 되기 전에. 저는 91살이고 여전히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릅니다. 제 간 기능 검사는 제 나이의 절반인 의사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30년 전 제가 일본 해안 마을의 대사 패턴을 연구하고 있을 때 저는 54살의 어부가 새벽에 부두에서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간이 조용히 실패했습니다. 경고도 없었습니다. 통증도 없었습니다. 단지 갑작스럽고 파국적인 실패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저에게 그가 단지 2주 동안만 피곤함을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3일 후에 죽었고 그것이 올 줄 전혀 몰랐던 가족을 남겼습니다. 지금 바로 저는 당신이 무언가를 해주길 바랍니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 오른쪽에 손가락을 대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나요? 약간 부어오른 느낌이 드나요? 만약 어느 한 질문에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당신의 간은 이미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단지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간이 간경화로 진행될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황금 시간을 잃은 것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18년 동안 저는 왜 특정 인구 집단은 80대와 90대까지 깨끗한 간 건강을 유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50대에 지방간 질환이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데 제 연구를 바쳤습니다. 저는 한국 전역의 대사연구시설에서 일했고 수백 명의 일본 노인들의 식단 기록을 연구했으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간, 조직 검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그 일본 해안 마을에서 발견한 것은 간 질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방간에 대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만에 주로 관한 것조차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기여하기는 하지만요. 지방간은 당신의 간이 지방 침착물이 축적되기 전에 그것을 분해하는 특정 효소를 생산하는 능력을 잃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당신의 간을 배수 시스템처럼 생각해 보세요. 배수구가 제대로 작동하면 물이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배수구가 막히면 모든 것이 역류합니다. 지금 당신의 간이 막혀 있는데 본인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과체중도 아닌 사람들에게서 지방간이 진단되고 있습니다. 매일 걷는 날씬한 할머니들,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할아버지들, 그들의 간 수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현대 식품 가공 과정이 전통 식단에서 제공되던 효소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정확한 성분들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조용한 지방 축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저는 오키나와라는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85세 이상 주민 43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할머니에게 배운 특정한 방법으로 준비한 생강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강이나가 아닙니다. 약국에서 파는 가루 보충제도 아닙니다. 차에 넣은 신선한 생강 조각도 아닙니다. 특정 해안 지역에서 채취한 특별한 종류의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으로 준비한 발효 생강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저희 연구실로 샘플을 가져와 분석했을 때 결과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발효 과정이 신선한 생강에 비해 진저롤 농도를 340% 증가시켰습니다. 이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관련 화합물은 간세포에 직접 신호를 보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지방 분해 효소를 생성하게 합니다. 이것은 대체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서화된 생화학입니다. 2년 전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68세였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심각한 간 지방 침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효소 수치는 약 18개월 후면 비가역적 간경변이 될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딸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그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이 씨에게 지금부터 공유할 정확한 치료법을 알려드렸습니다. 12주 후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침착물이 약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 효소 수치는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검사를 수행한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 어떤 치료를 사용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단지 이 씨에게 이 전통 발효, 생강치료제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섭취하는 방법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준비하면 거의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합니다. 잘못된 종류의 소금을 사용하면 발효 과정에서 활성화시키려는 효소를 실제로 억제하는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이제 이 발효 생강 화합물이 간 내부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왜 생강 자체보다 방법이 더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간이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간 안에는 간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지방 처리 공장입니다. 지방이 몸에 들어오면 이 간세포들이 그것을 분해하고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이 세포들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진저롤 6인산염이라는 특정 효소 활성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화합물 없이는 지방이 간세포에 그냥 쌓이고 날마다 쌓여서 결국 지방간 질환이 생깁니다. 여기서 일본식 방법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시장에서 파는 일반 생강에는 진저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비활성 형태로 잠겨 있습니다. 위산이 대부분을 간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매일 생강을 먹어도 여전히 심각한 간 문제를 겪는 이유입니다. 잘못된 준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일염을 사용한 발효 과정은 3가지 특정한 일을 합니다. 첫째, 진저롤을 4배 더 강력한 슈가올로 전환합니다. 둘째, 소금이 이 화합물들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알칼리성 환경을 만듭니다. 셋째, 발효가 섭취 후 15분 이내에 간세포가 직접 흡수할 수 있는 생체활성 대사물질을 생성합니다. 작년에 서울 강남구에서 온 이 씨 부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76세에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심각한 지방간이 나타났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ALT가 120이었습니다. AST가 98이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40 미만입니다. 그녀는 항상 피곤했습니다. 복부가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매일 아침 신선한 생강차를 마셨지만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어떻게 준비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신선한 생강을 썰어서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은 활성 화합물의 70%를 즉시 파괴합니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한 발효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6주 이내에 그녀의 ALT는 52로 떨어졌습니다. AST는 45로 떨어졌습니다. 4개월 후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 침착물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식단에서 다른 것을 바꾸지 않고도 9kg을 감량했습니다. 발효 생강만으로 이것을 해낸 것입니다.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효 생강 화합물이 혈류에 들어가면 문맥을 통해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간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쇼가올이 AMPK 효소라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것들은 세포 대사 스위치입니다. AMPK가 켜지면 간세포는 즉시 축적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발효 생강은 또한 간세포의 자가포식을 촉발합니다. 자가포식은 스스로 먹는다는 뜻입니다. 간세포가 손상된 부분과 지방 침착물을 청소하기 시작하여 에너지로 재활용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결과를 보는 이유입니다. 단지 새로운 지방을 예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그곳에 갇혀있던 오래된 지방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저지르는 3가지 중요한 실수입니다. 첫 번째 실수,
신선한 생강 대신 가루 생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루 생강에는 활성 화합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방간에는 완전히 쓸모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 충분히 오래 발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 7일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틀 후에 포기합니다. 세 번째 실수,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 대신 일반 식탁용 소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식탁용 소금은 발효 과정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섭취 시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공복에 복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의 지방 처리 효소가 가장 아침 일찍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활발합니다.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60%나 떨어집니다. 밤에 복용하면 간이 일할 준비가 된 황금 시간대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 전통 일본 방식으로 이 강력한 생강 치료제를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 박사가 규슈의 해안 어촌 마을에서 3개월 동안 생활한 후 발견한 방법입니다. 한 단계라도 놓치면 진저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먼저 신선한 생강 뿌리가 필요합니다. 슈퍼마켓의 건조 가루가 아닙니다. 초밥에 곁들이는 절인 생강도 아닙니다. 아직 팽팽하고 매끄러운 껍질이 있는 신선한 생강 뿌리입니다. 정확히 40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엄지손가락의 밑부분부터 끝까지의 크기입니다.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신선한 생강 40g. 두 번째 재료가 중요합니다. 천일염을 사용해야 하는데 아무 천일염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연 미네랄이 모두 포함된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회색이거나 약간 분홍색을 띤 종류입니다. 박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정제된 흰색 식탁용 소금은 실제로 쇼가올의 활성화를 62%나 차단합니다. 이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 1티스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준비 방법입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되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껍질에는 진저롤 화합물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생강을 동전 두께 정도로 매우 얇게 썰어 주십시오. 발효를 위한 표면적이 증가하므로 더 얇을수록 좋습니다. 이 슬라이스를 깨끗한 유리병에 넣으십시오. 플라스틱도 금속도 아닌 유리만 사용하십시오. 천일염 1티스푼을 생강 슬라이스 위에 고르게 뿌립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200ml의 정수된 물을 추가합니다. 이것은 1컵보다 약간 적습니다. 물은 실온이어야 하며 절대 뜨겁거나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이제 병을 단단히 닫고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서 정확히 72시간 동안 두십시오. 꼬박 3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소금과 자연 박테리아가 생물 활성 화합물을 증가시키는 발효 과정을 만듭니다. 박 박사가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79후 이오가치 72시간 후 진저롤 함량이 신선한 생강에 비해 3,440% 증가합니다. 3일 후 병을 여십시오. 강하고 톡 쏘는 향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액체가 약간 흐릿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마시는 농축 생강 액기스입니다. 다음은 섭취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발효된 생강 얇은 조각 3개를 천천히 씹으십시오. 그런 다음 발효된 액체 2큰술을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십시오.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입니다. 뜨거운 물은 활성화된 효소를 파괴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기 30분 전이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간은 공복 상태일 때 가장 많은 지방 제거 효소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진저롤은 이 효소 생산을 촉발하지만 위가 비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먼저 식사를 하면 소화 시스템이 혈류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화합물이 농축된 형태로 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8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그들은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식후에 생강차를 마십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지방간의 경우 생강은 간문맥 시스템을 통해 간에 직접 도달하기 위해 빈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간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를 보려면 최소 12주 동안 이 프로토콜을 계속해야 합니다.
박 박사는 이 정확한 방법을 3개월 동안 따른 환자들이 초음파 영상에서 평균 34%에 간 지방 함량 감소를 보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처음 3일이 지난 후에는 발효된 생강병을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2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2주 후에는 새로운 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효능이 감소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경우 양을 생강 조각 1개와 액체 1큰술로 줄여야 합니다. 생강은 천연 혈액 희석 특성이 있습니다. 이 경고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약을 복용 중이라면 먼저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이것이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지름길도 대체품도 없습니다. 정확히 따르면 첫 달 안에 간이 지방 침전물을 제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집부엌에서 이 간을 살리는 생강 치료제를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고시마의 해안 마을에서 직접 배운 정확한 방법으로 일본 노인들이 여러 세대 동안 사용해온 것과 같은 기술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활성 화합물이 파괴되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먼저 신선한 생강 뿌리가 필요합니다. 슈퍼마켓의 건조 가루가 아닙니다. 초밥에 곁들이는 절인 생강도 아닙니다. 껍질이 아직 붙어있는 신선하고 날 것의 생강, 뿌립니다. 내일 아침 동네 시장에 가서 단단하고 주름지거나 부드럽지 않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정확히 200g의 신선한 생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손바닥 크기 정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생강 껍질을 완전히 벗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장 높은 농도의 진저롤은 얇은 갈색 껍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대신 흐르는 물에 생강을 깨끗이 씻고 숟가락 가장자리를 사용하여 가장 바깥층만 부드럽게 긁어내십시오. 낙저버의 껍질, 바로 아래의 귀중한 부분을 최대한 많이 유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강을 약 5mm 두께로 자릅니다. 덩어리가 아닙니다. 차에 썬 것도 아닙니다. 얇은 조각으로 크기가 균일해야 합니다. 이 특정 두께는 발효 과정이 고르게 침투하여 최대량의 쇼가오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합니다. 조각이 너무 두꺼우면 중심이 제대로 발효되지 않습니다. 너무 얇으면 생강이 흐물흐물해지고 효능을 잃습니다. 이제 간 정화력을 340%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천연 천일염이 필요하지만 아무 천일염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미량 미네랄이 아직 포함된 햇볕에 말린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소금을 바다에서 나온 순수한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갯벌산이면 좋지만 건강식품 가게에서도 비슷한 품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강 100g당 정확히 3개 소금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유리병에 생강 조각을 넣으세요. 플라스틱 안 됩니다. 금속도 안 됩니다. 오직 유리만 사용하세요. 천일염을 생강 위에 고루 뿌려주세요. 그 다음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 단계가 있습니다. 정확히 생꿀 직큰술과 현미식초 1큰술을 넣으세요. 꿀은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박테리아의 영양을 공급합니다. 식초는 진저롤이 더 강력한 쇼가올로 변환되는 완벽한 산성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병을 단단히 밀봉하고 30초 동안 부드럽게 흔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이 병을 어둡고 시원한 곳에 두세요. 냉장고는 안 됩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 보관하세요.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아침 한 번씩 병을 열고 깨끗한 숟가락으로 생강을 눌러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액체의 모든 조각이 잠기도록 하세요. 정확히 7일 후 발효된 생강이 완성됩니다. 색깔이 약간 어두워지고 병을 열면 달콤하고 톡 쏘는 향이 코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것이 생리활성 화합물이 최고 농도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간 지방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이 치료제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정확히 3조각의 발효 생강을 드세요. 천천히 꼭꼭 씹으세요. 빨리 삼키지 마세요. 화합물이 침과 섞여야 입안 조직을 통해 즉시 흡수 과정이 시작됩니다. 생강을 씹고 삼킨 후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 안 됩니다. 뜨거운 차도 안 됩니다. 미지근한 맹물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활성 화합물을 혈류를 통해 간으로 직접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잘못된 시간에 이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섭취하면 신체의 자연적인 해독 주기를 방해합니다. 아침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왜냐하면 밤새 공복 기간 후에 간이 이러한 정화 화합물을 가장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실수는 너무 빨리 중단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결과를 보려면 최소 90일 동안 이 습관을 계속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주 이내에 개선을 느낀 다음 중단합니다. 하지만 간에 있는 깊고 완고한 지방, 침착물은 완전히 분해되려면 90일이 필요합니다. 이제 생강의 치유력을 파괴하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설명하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 진료실에서 매일 이런 오류를 보고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분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조용히 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실수 첫 번째, 슈퍼마켓의 건조 생강 가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즉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생강이 높은 온도에서 건조되면 진저롤이 완전히 분해됩니다. 상업용 건조에 사용되는 온도는 섭씨 80도에서 90도에 달합니다. 이 열에서 간을 청소하는 활성 화합물은 몇 분 안에 파괴됩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온 68세 여성 환자가 혼란스럽고 좌절한 상태로 제게 왔습니다. 그녀는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뜨거운 물에 건조 생강 가루를 타서 마셨습니다. 그녀의 지방간 수치는 실제로 더 악화되었습니다. 제 실험실에서 그녀의 생강 가루를 검사했을 때 활성 진저롤이 거의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매운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한 신선한 생강으로 바꾼 순간 간 효소가 단 5주 만에 40% 감소했습니다. 신선한 생강에는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잘못 건조하는 순간 그 안의 약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실수 두 번째.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생강을 먹는 것입니다.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아침에 식사 전에 보충제를 먹으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강은 다릅니다. 완전히 빈속의 생강, 특히 우리가 논의하는 발효생강을 섭취하면 위산 분비를 너무 많이 자극합니다. 이 역류성 위산은 실제로 간을 돕는 대신 스트레스를 줍니다. 간은 과도한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담즙을 추가로 생성해야 하는데 이것이 염증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저는 3년 동안 200명의 환자 사례를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후에 발효생강을 먹은 환자들은 식사 전에 먹은 사람들보다 간 지방 감소가 3배 빨랐습니다.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 식사 정확히 30분 후입니다. 이 시점에 소화 시스템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위장에는 생강의 강도를 완충할 음식이 있으며 진저롤은 소장으로 직접 이동하여 혈류로 흡수되어 간으로 바로 운반될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효과의 60%를 잃게 됩니다. 실수 세 번째. 그리고 이것이 제가 보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발효의 잘못된 종류의 소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소금이 똑같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식탁용 소금이나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사용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생강의 최대 치유력을 활성화하는 발효 과정에는 특정 미량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과 칼슘이 정확한 비율로 함유된 소금이 필요합니다. 일반 식탁용 소금은 가공 중에 이러한 미네랄이 제거됩니다. 순수한 염화나트륨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죽은 소금으로 생강을 발효시키면 유익한 박테리아가 제대로 번식할 수 없습니다. 발효가 얕고 불완전해집니다. 저는 통제된 조건에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가공된 식탁용 소금으로 발효시킨 생강은 한국 연안의 천연 천일염으로 발효시킨 생강에 비해
쇼가올 함량이 40%에 불과했습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한국 연안의 바닷물에서 나온 완전한 미네랄 스펙트럼이 여전히 포함된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전체 기초입니다. 이 세 가지 실수가 매일 여러분의 간 건강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 중 하나라도 저지르고 있다면 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고치세요. 신선한 생강을 사용하세요. 아침 식사 30분 후에 드세요. 천연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만 사용하세요. 발효에 사용됩니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부 사항들이 전부입니다. 이제 생강에 간 치유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실수이고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생생강을 잘못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 아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생강을 사서 바로 채 썰어 넣거나 음식 위에 갈아 넣으면 진짜 약효의 15발 20%만 얻게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완전히 낭비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현대의 편리함이 전통의 지혜를 배신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신선한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간에 있는 완고한 지방 침착물을 분해하기에는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내서 어른의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필요한 것은 쇼가올입니다. 쇼가올은 간의 지방 연소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진저롤보다 3, 4배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쇼가올은 신선한 생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강이 특정한 변환 과정을 거칠 때만 형성됩니다. 이것이 일본 해안 마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했던 비밀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신선하게 사서 즉시 사용하려는 서두름 속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신 초혜 여사님 74세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매일 아침 신선한 생강차를 마셔오셨습니다. 3년이요? 어디선가 생강이 간에 좋다고 읽으셔서 아주 성실하게 드셨습니다. 신선한 생강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서 꾸준히 마셨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그 3년 동안 지방간이 실제로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박 원장님, 저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해채시는데요. 왜 제 간이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설명하는 것을 그분께 설명해야 했습니다. 잘못된 형태의 생강을 잘못된 준비 단계에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저롤에서 쇼가올로의 변환에는 두 가지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생강이 부분적으로 탈수되어야 합니다. 둘째, 산소가 제한된 환경에서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과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효 과정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다음 순서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 방법으로 천일염으로 생강을 발효시키면 이 화학적 전환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진저롤이 분해되고 스스로를 쇼가올로 재구성합니다. 생체의 용률이 최대 340%까지 증가합니다. 갑자기 똑같은 생강 조각이 완전히 다른 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생강을 뜨거운 물에 던져 넣고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궁금하게 합니다. 또는 더 나쁜 경우 슈퍼마켓에서 상업용 생강 가루를 사는데 이것들은 고온으로 가공되어 진저롤도 파괴하고 쇼가올 형성도 막습니다. 향이 나는 먼지를 마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타이밍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강을 올바르게 발효시켰다 해도 최대한의 간 건강 효과를 위해서는 하루 중 올바른 시간에 섭취해야 합니다. 간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정점에 달하는 자연스러운 해독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 지방분해 효소를 생성하는 준비 단계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발효 생강 준비물을 섭취하면 간이 자연스러운 준비 주기 동안 최대한의 효소를 생성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최 여사님은 올바른 시간에 제대로 발효된 생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8주 이내에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5개월 이내에 지방간 수치가 62% 감소했습니다. 같은 재료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바뀐 것은 준비 방법과 타이밍뿐이었습니다. 생강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다음 순서에서 정확한 발효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일본 노인들의 간을 그들보다 나이가 절반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게 유지시켜온 이 생강 치료법을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단계들을 정확히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첫째, 신선한 유기농 생강 뿌리를 사세요. 슈퍼마켓의 가루 생강이 아닙니다. 생강 티백도 아닙니다.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의 신선한 생강 뿌리입니다. 약 30g, 즉 굵은 생강 뿌리 약 1인치 정도가 필요합니다. 칼이 아닌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기세요. 가장 강력한 화합물이 껍질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생강을 종이처럼 얇은 조각으로 썰어주세요. 얇을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을 늘려서 발효가 완전히 침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조각들을 깨끗한 유리병에 넣으세요. 절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마세요. 절대 금속 용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오직 유리만 사용하세요. 셋째, 이것이 중요한데 천연 천일염이 필요합니다.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요오드 첨가 소금이 아닙니다. 미량 미네랄이 여전히 포함된 천연 천일염입니다. 이 천일염 1티스푼을 정수된 물 200ml와 섞으세요.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은 다음 이 소금물을 생강 조각 위에 완전히 잠길 때까지 부으세요. 밀폐된 뚜껑이 아닌 통기성 있는 천으로 병을 덮으세요.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서 정확히 7일 동안 두세요. 일주일 후 발효된 생강이 준비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3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 발효된 생강을 얇은 조각 3개를 드세요. 천천히 씹으세요. 통째로 삼키지 마세요. 화합물이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타액과 섞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물 한 잔을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해야 합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세요. 2주 이내에 소화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4주 이내에 혈액 검사를 하시면 간 효소 수치가 정상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8주 이내에 초기 지방간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생강을 먹은 후 4시간 이내에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알코올이 여러분이 활성화시키려는 효소를 차단해버립니다. 정기적으로 술을 드신다면 선택하셔야 합니다. 생강 요법이냐 술이냐, 둘 다 하면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같은 식사에서 가공 설탕이나 튀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생강이 염증을 줄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염증을 만듭니다. 끄려고 하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 요법이 효과를 보려면 튀긴 음식을 없애고 설탕을 하루 15g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끓는 물로 생강차를 만들면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강을 끓이면 쇼가올이 파괴됩니다. 온도가 절대 섭씨 60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발효는 효과가 있고 끓이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요법의 효과를 배가시키려면 다음에 특정 음식들과 함께 드세요. 고등어나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을 일주일에 2번 드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진저롤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간세포의 지방을 제거합니다. 아침 식사에 간, 아마씨 1스푼을 추가하세요. 매일 녹색 이비채소를 최소 5번 드세요. 이것들은 간이 생강의 활성 성분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보조 인자를 제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운동은 필수입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간 걸으세요. 이것은 담즙 흐름을 자극하고 생강이 분해하고 있는 지방 침착물을 간이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지방은 그냥 혈류에 순환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간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을 공유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클릭하세요. 가족 단체 채팅방에 보내세요. 피로와 소화 문제를 호소하는 친구들에게 보내세요. 이것들은 지방간의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내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이 말을 적으실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편리함보다 건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질병보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은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여러분을 섬겨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간을 섬길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생강을 구하세요. 오늘 밤 발효를 시작하세요. 8주 후에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담이 되지 않아서 감사할 것입니다. 지금 가세요. 즉시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집에서 이 발효 생강 요법을 만들어 보실 건가요? 아니면 이미 간 건강을 위해 생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런 귀중한 건강 비법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 주시고, 지방간으로 고생하거나 간 건강을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곳입니다.